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도시의 취소관리 목표를 대폭 늘려 시간당 처리 용량을 현재 30년 설계 빈도인 95mm에서 50년 설계 빈도인 100mm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의 하수도는 10년 빈도인 시간당 75mm의 설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시공학자들이 10년에 한 번 오는 큰 비를 막기 위해 그렇게 정한 것인데, 홍수를 막기 위해 짓는 유수지 및 배수 펌프장은 30년에 한 번 오는 큰 홍수까지 막기 위해 30년 설계 빈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학자들은 기후변화까지 예측하지는 못했는데요. 한국의 아열대 기후를 변하면서 그동안의 데이터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 8월 서울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장마를 겪었습니다. 수도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강남이 물에 잠겼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장마에 따른 침수 차량 피해만도 1,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개인과 사업체들의 피해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2020년 수해 피해액인 3,8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인프라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방안은 도시 지하에 대심도 배수 저류 터널을 짓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에 양천구 신월동 배수 저류 터널이 인근 지역 수해 차단에 독특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는 과거 범람원이었던 지역인데다 상대적으로 하류에 위치해 홍수의 주요 피해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 지역에 22만 톤 규모의 배수 저류 터널이 생기면서 홍수로부터 안전해졌다고 하네요. 대심도 배수 저류 터널이란 쉽게 말해 거대한 지하 공동인데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수십만 톤의 물을 붙잡아뒀다가 나중에 방류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과거 신월동 배수조류 터널을 지은 현대건설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대건설은 2013년 한라건설, 현대엠코, 동아건설 등과 손잡고 신월동 배수조류 터널을 시공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주요 건설기업 가운데 토목사업 비중이 유독 높은 곳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동안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토목 부분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는 강남역 말고도 배수저류 터널 후보지가 5곳 더 있습니다. 도림천과 광화문,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가 그곳입니다. 서울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강남역 배수저류 터널 사업비만 3,7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상습 침수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데 수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나 태풍의 빈도는 잦아지고 파괴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는 나라와 지방정부의 수요도 많아질 텐데요. 현대건설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